오늘도 이제 기초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8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 컴퓨터 구조, 저번에 디지털 공학 쪽에 이제 강했으면은 이번에 이제 컴퓨터 구조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쉽게 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그 굉장히 뜬금없는 설명을 하다가 뜬금없는 어떤 그 단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먹스, 갑자기 먹스 나오면 도대체 먹스가 뭐였더라? 뭐 그런 거예요. 멀티플렉서가 뭐였더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초 이론이니까 기초 있고 기본이 있고 심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니까 기초에 합당한 지식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내용들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이제 어려운 용어들 나오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RS 플립플롭 나오는데 오늘은 적어도 RS 플립플롭이 어떤 놈인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게 이제 SRAM에 사용된다 뭐 그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 내용 중에 한 50%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뜬금없는 것들이 나오니까. 제어 장치의 내부 구조 나오는데 사실 내부 구조를 알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기초적인 부분만 습득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컴퓨터의 시스템과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CPU 내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초적인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컴퓨터 구조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캐시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보조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기본이나 이제 심화해서 이제 바로 다룬 내용들이고, 오늘 이제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기초적인 건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이게, 그러니까 쉬운 부분은 되게 쉽고요, 어려운 부분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부분들은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를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보려고 하는데, 컴퓨터의 구성 요소를 봤더니 주변 장치라는 게 있는데, 주변 장치라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컴퓨터 메인보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이제 주변 장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페리페럴 디바이스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주변 장치라고 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뭐 입력 장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컴퓨터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을 받는 것들인데,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비디오 캠코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태블릿이나 디지타이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고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래픽 태블릿이나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웹툰 작가가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를 얘기해요. 되게 고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장치가 있는데요. 출력 장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출력을 내보내는 장치인데, 모니터가 있고 컬러 프린터가 있고 뭐 프로젝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모니터 보시면 여기 보면 LCD 있고요. 그게 이제 넘어와서 이렇게 되잖아요. LED로 바뀌고, 그 다음에 OLED로 바뀌고, 그다음에 뭘로 바뀌냐면 QLED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뜬금없이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시겠지만 한 80% 내에서는 예상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최소 한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는 예상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QLED에 대해서 설명하고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QR코드 있었잖아요. QR코드 아세요? QR코드 2차원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QLED만 언급했지 QLED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집에 가시면서 QLED가 뭔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 거라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 요만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강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야. 왜냐면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한두 끝도 없이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그리고 현재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 QLED. 뭐 컬러 프린터는 뭐 당연한
거고 컬러 프린터에는 뭐 잉크젯과 그다음에 레이저 프린터 있는 거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프로젝터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프로젝터 이거 이렇게 빔으로 이렇게 쏘는 거 그렇죠? 그리고 HMD가 있는데 HMD는 또 가상현실이랑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상현실이 핫 이슈잖아요, 그죠? 가상현실이 핫 이슈인데 요 HMD는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증강현실이랑 가상현실을 구분하셔야 돼요. 증강현실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증강현실이 뭐냐면 현실이 주가 돼가지고 가상이 도와주는, 그러니까 가상을 이렇게 보강해 주는 거예요. 누가? 현실이. 그러니까, 죄송해요. 현실을 가상이 이렇게 보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포켓몬 고 해가지고 이제 현실 바탕에다가 포켓몬이라는 가상의 이미지가 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완전 가상이에요. 완전 가상.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증강현실이 나왔고, 자, 그리고 여기 가상현실에 사용되는 거 HMD. 요새는 HMD보다 좀 싼 거 있죠. HMD 되게 비싸요. 고가의 제품이고 고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스마트폰 딱 끼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제 출력 장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장치 계속 보시면 미디어 처리 장치, 미디어는 뭐냐면 오디오나 비디오 등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운드 카드, 비디오 카드, 그래픽 가속 보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비디오 카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래픽 정보를 아날로그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날로그도 보내고 그래픽 카드는 디지털로도 보내죠. 요새 그 컴퓨터에서 내보낼 때 아날로그로 보낼 수 있지만 디지털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그래픽 가속 보드에 보면 렌더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렌더링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이렇게 슈팅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슈팅 게임 해보셨어요? 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 그림을 계속 렌더링 그 디스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렌더링이라고 부르고 그 렌더링에 엄청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굉장히 좋아야. 그래서 게임용 PC는 고가인 거죠. 그거랑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인 거죠. 보조기억 장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하드디스크 같은 거. 그러니까 보조기억이요. 하드디스크인 건 아시죠? 그쵸? 주기억은 램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로피 디스크는 이제 안 쓰이는 거니까 의미 없고,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가 대체하고 있죠. 그렇죠? 플래시 메모리가 대체하고 있고, 자기 테이프는 시험 문제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요건 뭐냐면 대용량 그 테이프 방식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 테이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뭐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나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나 이렇게 테이프 그런 것처럼 저장하는 거예요. 자기 테이프 그런 방식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대용량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서 옛날에 많이 쓰던 방식. 그리고 아니면 뭐 CD-롬이나 DVD-롬 같은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장치 보시면요. 그러니까 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PC나 이제 노트북 사면 유선이나 무선으로 이제 가능하잖아요. 램 카드가 가능하죠. 그거 가능한 거고. 그리고 모뎀은 이제 뭐 케이블 모뎀이 지금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방식 모뎀. 그 모뎀 혹시 전화를 통해서 통신해 보신 적 있어요? PC 통신 해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아주 옛날 그렇죠? 모뎀 그런 모뎀인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컴퓨터 주변 장치 보시면은 뭘로 기준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걸로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비디오 보드하고 비디오 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카드를 기준으로 여기 물려 있는 것들, 헤드폰 스피커나 마이크나 VTR이나 비디오 카메라, TV 같은 것들이 물려 있는 것들이 있다. 이게 너무 쉬울 수 있는데요. 이게 그 모든 책, 컴퓨터 구조책 보면요, 제일 기초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 부분인 거예요. 1장이죠, 1장. 그 다음에 이제 주회로 기판은 뭐냐면 주회로 기판, 메인보드, 마더보드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회로 기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주회로 기판에는 CPU도 있고 주기억 장치 램이 있는데 이 램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D램이잖아요. D램. 그죠? 그냥 램이라고 하면 좀 헷갈려요. D램. 그리고 아이오 컨트롤러, 슬롯, 포트, 냉각기, 그 다음에 버스. 버스가 내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결하는 것들인데, 오늘은 이제 버스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구조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버스에서도요,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가 단방향이 있고 양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얘는 양방향이다, 얘는 단방향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들. 그래서 지금 보면 요런 얘기들이죠. 요거 보면 CPU 보면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면 CPU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다? 제어 장치가 있고 연산 장치가 있고 레지스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나요? CPU가 하는 역할은 뭐다?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명령어는 어디 저장되어 있냐면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주기억 장치 전에 어디에 명령어가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된 거죠.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명령어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로 갖고 와서 CPU가 처리하는 구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다? 폰 모의반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CPU는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걔는 제어, 연산,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CPU를 다른 말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 인텔도 있고 AMD도 있고 모토로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주기억 장치가 하는 건 뭐냐면 명령어와 데이터를 기억하는 장치예요. 자, 명령어는 아시잖아요. 왜냐하면은 add 255가 100번지에 있다고 제가 계속, 저는 딱 예제 하나만 들어요. 100번지에 add 255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말하는 게, 보세요. 요거는 무조건 이렇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100번지에 add 255라는 명령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명령어예요, 명령어. 근데 요거를 분석하면요, 255번지에 300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얘는 번지예요, 번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주소 지정 방식에 의해서 255가 숫자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메모리의 번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255번지에 있는 30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세요라는 명령어랑 똑같은 거예요. 이 과정은 무너지면 안 돼요. 이 과정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00번지에 add 255가 있다. 얘는 명령어다. 그리고 이 명령어는 255번지에 있는 30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는 명령어다. 그래서 더하라는 명령어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온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메인 메모리에는 명령어와 데이터가 있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 중에 기본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림으로 이렇게 많은 걸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그림, 처음에 그린 그림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릴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내용들을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그림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나온 적은 없어요. 되게 이제 단순하게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내부를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변별력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컴퓨터 구조를 알려면 당연히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가 뭔지, 그다음에 명령어와 데이터 개념이 뭔지, 그리고 메모리에 어떻게 들어가 있고 CPU가 어떻게 가져와서 해석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는, 그게 기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보시면요, 이런 얘기들이 있죠. 주기억 보시면 램 있고요, 램 있죠.
램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 램은 D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캐시 있는데요. 캐시는 S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D램, S램 기억나시죠? 스태틱 램, 다이나믹 램, 그렇죠? 그거 얘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들로. 그 다음에 이제 주 기억 장치에는 롬도 있어요. 롬은 뭐냐면 바이오스를 얘기해요. 바이오스 아세요? 우리 그 부팅을 딱 하면 바이오스가 움직여가지고 지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OS를 그 메인 메모리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렇죠?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요거 바이오스, 이게 롬 바이오스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기서 질문. 롬 바이오스는 바꿀 수 있다 없다? 롬 바이오스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롬인 거예요. 그래서 펌웨어인 거죠. 어저께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펌웨어의 이유? 펌웨어가 이제 변경은 가능하지만 어렵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펌웨어 이렇게 인 거예요.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D램 보시면요, 명령어와 데이터 저장하고 그 다음에 롬 같은 경우에는 부팅에 필요한 명령어, 부팅 관련된 놈이죠, 그죠? 롬, 그다음 바이오스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되고, 캐시 메모리인데요. 요거 왜 not 캐시라고 했냐면 학생들이 캐시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라고 하더라고요. CASH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니고요, 캐시. 캐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CPU에 자주 쓰이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혹시 캐시의 개념 혹시 아세요? 캐시의 개념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CPU 보조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CPU가 이렇게 있어요. CPU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렇게 갖고 오려고 했더니 너무 느려. 너무 느린 거예요. 얘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캐시를 두는 거죠. 캐시를. 고속의 메모리 비싸다. 그렇지만 비싸기 때문에 이제 작은 거죠. 고속의 메모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를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캐시인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맨 처음에 캐시에서 찾아요. 그래서 없으면 메인 메모리를 가고, 그다음 뭐 없으면 이제 하드디스크 가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캐시에 저장시켜야 돼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캐시에서 히트가 많이 나면 날수록, 캐시에서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미스 나면요, 없으면 캐시가 없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미스가 나면 얘 한 번 검사하고 얘 한 번 검사하잖아요. 두 번 검사하게 되면. 그러니까 없으면 차라리 그러니까 미스가 나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게 캐시의 개념이에요. 이 캐시는요,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우리가 기본이나 심화에서 제대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도 이제 굉장히 공부할 분량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기초니까 기초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이런 개념들. 도대체 캐시가 왜 필요한지. 캐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메인 메모리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가의 메모리, 적은 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한 거다라는 게 캐시의 개념이에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히트가 많이 나야 된다. 히트는 뭐냐면 여기서 많이 가져가야 된다. 뭐를? 명령어와 데이터를. 그래서 자주 쓰는 건 여기다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인데요. 보조기억 보시면은 이제 슬롯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조기억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슬롯 관점에서는요, 보조기억 장치가 주변 장치가 아니라 메인보드 내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인보드 내에 있죠. 슬롯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다른 말로
주 기억 장치를 보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2차 기억 장치라고 해요. 세컨더리 메모리. 그래서 뜬금없이 2차 기억 장치라고 하면 그게 보조 기억이라고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절대 친절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불친절해요. 요런 것들 헷갈리시면 안 돼. 대용량 데이터 저장하고 그 다음에 하드나 DVD나 CD나 플로피 디스크는 안 쓰이니까 플래시 메모리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IDE보다는 지금 현재는 SATA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요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시스템 확장 카드 보시면 이제 이것도 슬롯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컴퓨터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보조하는 것들인데 램 카드, 사운드, 그래픽, 영상 카드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런 얘기들. 요런 얘기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출력 포트 보시면요, 입출력 장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모니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 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요 방식대로 사용됐는데요, 다 지금 이 방식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US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USB는 이제 스캇이나 방열 포트나 음성이나 직렬이나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런 것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USB로 넘어왔죠. 그리고 파이어와이어는 이제 애플에서 표준으로 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파이어와이어나 USB 쪽, 사실 USB로 모든 것들이 대체되고 있고, 아니면 블루투스 같은 걸 되게 많이 사용하죠. 블루투스 블루투스가 있어요. 블루투스 하면 또 얘기할 게 또 한다발이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할 거리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를 얘기할 곳이 되게 많아요. 데이터 통신에서도 한번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데이터 통신에 뭐가 있냐면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해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 쪽에서 한번 설명할 거고,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저게 할 얘기가 되게 많다라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맞물려 있다고. 다 연계돼서 생각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요, 요거 보시면요, 컴퓨터 구성 요소 보시면 요런 거죠.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펌웨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변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는 변경이 어렵다고. 자, 정리했죠. 요거 정리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하드웨어는 물리적인 실체이다. 왜냐하면 CPU나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실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물리적으로 딱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전송 통로 같은 것들도 다 하드웨어라고 불러요. 거꾸로 얘기하면 버스도 하드웨어인 거예요. 버스 아시죠? 우리 그 CPU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버스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스템 버스가 있고, CPU 내부 버스가 있고, 입출력 버스가 있는데요. 그 버스도 다 하드웨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딱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바꿀 수 없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버스도 하드웨어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우리가 소프트웨어 할 때, 소프트웨어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고, 프로그램은 명령어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명령어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이루어졌고, 그렇죠? 굴비 엮듯이 이렇게 딱딱 엮으시면 소프트웨어 명령어 얘기 나오죠. 근데 요거를 복잡하게 설명하면 제어 신호라고 불러요. 제어 신호. 저 제어 신호는요, 사실은 그 컴퓨터 구조를 공부하는 사람이 저 제어 신호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물며 강사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저 제어 신호는 정말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제어 신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제어 신호 기억나세요? 가장 쉬운 예가 그 메모리를 읽으려면 읽기 제어 신호를 먼저 보내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로 데이터가 언제나 갈 수가 없으니까 저 제어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딱 그 시간에만 딱 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 제어 신호. 저 제어 신호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싹 갖고 계시면 사실 컴퓨터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은 저 제어 신호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 제어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펌웨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단계. 그래서 미들웨어라고도 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간에 펌웨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하드웨어 보시면, 컴퓨터 하드웨어 분류 보시면, 하드웨어 보시면 CPU 있고, 기억장치 있고, 입력장치 있고, 출력장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강의를 할 때 그냥 CPU는 프로그램을 읽고 해석해서 실행하고, 기억은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이고, 입력은 정보를 입력받고, 출력은 결과를 출력해주는 장치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C 프로그램 관점에서 내가 이제 C 프로그램이 뭐냐면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보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 C 언어 프로그램 짜본 적 있나요? 있죠. 그거를 짤 때 CPU하고 기억장치하고 입력장치하고 출력장치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C 프로그램을 짤려면요, C 프로그램을 짤려면 맨 처음에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있어야 타이핑을 할 수 있죠. 타이핑을 할 수 있죠. 타이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걔가 어디 저장돼요? 보조기억 장치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C 프로그램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죠. 그리고 실제 실행하고 싶으면 이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이 주기억 장치로 오죠. 그리고 주기억 장치에서 CPU가 하나씩 가져가서 해석하죠. CPU에는 뭐 연산, 제어,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고, CPU가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가서 해석하죠. 그리고 실행을 한다? 실행을 하면 그 결과가 출력 장치인 모니터로 나오죠. 이렇게.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연관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개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사용되고, 물론 개념이 어렵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들이 있으면 이렇게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랑 연관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CPU가 프로그램을 읽고 해석해서 실행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이거를 C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각각 CPU하고 기억장치하고 입력이랑 출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라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됐나요? 자, 보시면요. 여기 중앙 처리 장치를 구성한 하드에 보시면 산술 논리, 연산 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그 다음에 제어 장치 이렇게 있죠. 그리고 버스, 세 가지 버스 타입 중에 하나, 내부 CPU 버스. 그러니까 요건 시스템 버스가 아니에요. CPU 내부에 있는 버스예요. 내부 CPU 버스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연산 장치, 레지스터, 제어 장치가 있다 라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레지스터하고 제어 장치하고 연산 장치는 저번에 우리가 기초 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제가 했잖아요. 100번지에 add 255원지, add 255라는 명령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안 그려도 되겠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는 거짓말일 거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죠?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산술 논리 연산 장치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막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는 ALU라고 불러요. ALU.
요 ALU도 기억하세요. 이렇게 ALU 같이. 요 ALU의 약자는 Arithmetic and Logical Unit이에요. 그래서 산술 논리 장치예요. 됐죠? ALU 산술 논리 장치. 됐죠? 산술 논리.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ALU를 설계를 했는데요. 설계 보시면요, 여기 요런 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뭐가 있냐면 산술 연산 처리기, 논리 연산 처리기, 이동 처리기. 이동 처리기는 뭐냐면 어차피 이진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틀려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2분의 1씩 감소되는 거고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2배씩 증가하는 거 되죠? 오케이. 먹스는 뭐냐면 요거의 선택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결과를 선택하는 거 이렇게. 먹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요런 그림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선택단자에 따라서 선택이 두 개니까 00, 01, 10, 11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 결과가 하나만 나오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맨 처음에 산술인데 맨 처음에 산술은 이제 이거잖아요. 덧셈, 뺄셈인 거잖아요. 그죠? 덧셈, 뺄셈인데 일단 뺄셈은 없어요. 덧셈을 이용해서 해요. 이의 보수를 이용해서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한다. 그러니까 이의 보수를 이용하려면요, 비트를 반전시켜야 되잖아요. 맞나요? 비트를 반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익스클루시브 OR을 쓴 거예요. 이렇게. 보수 개념으로. 예, 보수 개념으로.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풀레더예요, 풀레더. 그러니까 반 가상기가 있고 전 가상기가 있어요. 어차피 그거는 이제 기본에서 배울 건데요. 일단 전 가상기가 있다고 하자. 가상기는 덧셈 하는 거예요, 덧셈. 그러니까 캐리, 그 밑단에 있는 캐리까지 더해가지고 이제 덧셈을 하는 거를 전 가상기라고 불러요. 전 가상기라고 부른다. 전 가상기를 오늘 제가 강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서울시에 뭐가 나왔냐면요, 조합 회로하고 순차 회로를 묻는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요, 사실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 논리 회로 시간에 그 수업을 해당하는 수업을 들었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조합 논리가 뭐고 순차 논리가 뭐고. 지금 조합 논리하고 순차 논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되면 한 문제 틀리는 거라니까. 이렇게 되면 벌써 한 문제 나간 거야. 이번에 서울시에서 나왔다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 정말 간단한 문제. 정말 간단하니까 얘기해 줄게요. 자, 보세요. 카운터이죠, 카운터. 카운터는 조합이에요? 아니면 순차야? 카운터. 왜 순차죠? 이해를 할 수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지만 순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순차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조합이 있고요. 순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문제는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것들. 여기서 만약에 틀리면요, 절대 못 붙어. 내 장담해. 이런 문제 틀리면 절대 못 붙어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거든. 이상한 문제도 되게 많은데 여기서 틀려버리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요거는 뭐예요? 현재 출력이 현재 입력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걸 얘기해요. 조합은. 현재 출력은 현재 입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얘는 출력이 현재 입력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출력이랑도 연관되어 있다. 왜 과거랑 연관되어 있는 거냐면요. 카운터가 왜 순차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10을 세고 있어. 그러면 10이
10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9까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과거인 거예요. 과거의 9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거기다 1을 더한 다음에 10이 되는 거죠. 근데 출력, 입력에서 출력 요거 조합은 뭐냐면요. 얘가 조합회로인데 얘 보세요. 얘는 과거의 데이터가 필요 있다 없다? 과거에 출력이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그냥 현재 입력 들어온 거로 출력이 딱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아요. 커밀반이 외우는 거냐 아니면 이해하는 거냐 라고 말이 많은데요. 그 두 개를 결합시켜야 돼요. 이해하신 다음에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만 했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제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제 시간 안에 그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해한 다음에 외우셔가지고 그냥 팍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게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조합이 뭐냐? 순차가 뭐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기초적인 내용들이죠. 요거는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논리연산 처리기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얘는 뭐냐면 AND OR와 exclusive OR와 보수 연산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장치 중에 논리를 처리하는 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술 처리하는 애 있고 논리 처리하는 애 있었잖아요. 산술로 하든 논리로 하든 그래서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거죠. 얘도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선택 단자가 두 개인 거잖아요. 그게 보면 00, 01, 10, 11에 따라서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요 4x1 먹스라고 하는 거예요. 입력은 4개고 출력은 하나인 거예요. 8x1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얘는 조합이에요, 순차예요? 왜 조합이죠? 과거의 데이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과거의 출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조합인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하나만 더 팁을 알려드리면 입력이 8개 들어왔잖아요. 만약에 입력이 8개야 8x1 먹스야. 그렇죠? 8x1 먹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 단자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입력이 4개잖아요. 그러면 선택이 2개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입력이 8개면요. 선택이 3개 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000, 001, 010, 011 같은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얘기할게요. 만약에 16개면 그렇죠. 16개면 4개인 거죠. 요렇게 먹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 처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의 곱셈과 나눗셈 할 수 있죠.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나눗셈이고 이쪽으로 이동하면 곱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얘는 보면은 여기 먹스는 아시죠? 먹스는 2x1 먹스니까 선택 단자가 하나인 거예요. 선택 단자가 하나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선택 단자가 하나인 거 맞죠? 그리고 D 플립플롭이 나오는데 D 플립플롭은 딜레이 또는 데이터 플립플롭이라고 불러요. 딜레이 또는 데이터 플립플롭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D 플립플롭이 렛치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 밑에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고 D 플립플롭보다 플립플롭은 1비트를 저장하는 건데
리피트를 저장하는 건데 얘는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갖고만. 그래서 딜레이 데이터 플립플롭이라고 불러요. 갖고만 있어요. 이렇게 갖고 이게 클럭에 따라서 클럭이 주어지면 이렇게 이동만 하는 거예요. 갖고만 있는 거 이렇게. 갖고만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요거 바라보세요. 요거 바라보시면은 왜 이동되는 거냐면 들어가는 입력을 보세요. 들어가는 입력을 보시면 얘는 어디서부터 와요? 얘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 전 단계로부터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트가 이렇게 이동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어디서부터 와요? 얘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얘는 여기서부터 오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오니까 비트가 이렇게 이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셀렉트를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면 입력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쪽이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쪽이 이렇게 이동하거나 가능한 거죠. 맞죠? 자, 그리고 얘는 왜 순차예요? 얘는 왜 순차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현재 예를 들어서 0011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내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011이 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동하면 0001이 되거나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인 거죠. 됐죠? 이후의 얘기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